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인약 365TV입니다. 드디어 방문 요양보호사 565 계산기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어떻게 이 어플을 다운을 받을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근데 제가 이제 지난 두 번의 영상을 통해서 이 월급 계산기 사용 방법을 어느 정도는 좀 설명을 드리긴 했었는데, 그런데 이 어플의 모든 기능을 다 보여드리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기능을 보여드릴 겁니다. 일단 이 월급 계산기는 누구나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요양보호사 분들 중에서 센터에서 계산을 해준 그 월급이 정확한가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알다시피 2026년도 들어서면서 너무 복잡해졌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계산기를 놓고서 계산을 해가면서 옆에 메모지다가 적어도 이게 정확하게 계산이 잘 안 돼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그리고 그렇지만 쉽게 계산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통해서 제가 만든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꼭 요양보호사에게만 유리하고 센터가 불리하냐? 그건 또 아닙니다. 왜냐, 간혹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중에서는 본인이 생각했던 월급보다 적다고 생각을 해서 센터에다가 이제 따지겠죠. 그런데 센터 입장에서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해줬지만 요양보호사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센터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자기들은 제대로 계산하고 있고 정확하게 주고 있는데 요양보호사분들이 너무 믿지를 않아가지고 속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요양보호사는 센터를 믿지 못하고 센터에서는 요양보호사에게 설명을 해줬고 또 정확하게 계산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센터를 믿지 못하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월급 계산기는 센터와 요양보호사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해소시키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센터장님들, 이해하셨죠? 이거를 곡해하지 마세요.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요양보호사분들한테 훨씬 유리하긴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현재 본인이 이제 하루 3시간씩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남들은 어떻게 일을 하고 있고 얼마나 받는지 궁금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은 3시간이지만 한 4시간으로 1등급, 2등급 대상에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얼마나 받을까?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주잖아요. 본인이 그냥 계산해 보세요. 이 월급 계산기로. 그럼 답이 쫙 나오니까. 그러면 본인의 월급과 다른 요양보호사들의 월급을 비교할 수가 있어요.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3시간씩 또는 4시간씩 서비스를 쭉 가다가 중간에 시간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어떤 사정으로 또는 수급자 어르신의 사정으로 시간이 2시간 또 어떤 날은 2시간 반 이렇게 한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산이 더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이 월급 계산기를 쓰면은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유동적인 분들도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문요양, 가족요양, 방문 목욕 이런 것들을 또 같이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분들은 진짜 복잡해요. 그러나 이 월급 계산기를 통하시면 아주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계산을 다 한 다음에 본인의 월급에 대해서 누군가 설명을 해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 어플은 바로 그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들의 월급이 어떤 면에서 많은 편이고
어떤 면에서 적은 편이고 왜 그러한지를 설명을 다 해줍니다. 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설명을 못 드린 몇 가지 기능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나이를 좀 바꿔볼게요. 나이를 이제 58세부터 하겠습니다. 58세라고 하고 경력을 이번에는 좀 경력을 좀 많게 할까요? 한 160개월이면 62개월 하겠습니다. 62개월로 바꾸고 그리고 시급은 아마 대부분 13,000원이실 건데 최저시급과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합해서 13,000원인 경우가 많은데 보니까 다 다르더라고요. 예, 여러분들 그 구직 광고를 보면 센터마다 시급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조정을 좀 해보셔야 돼요. 이번에는 13,100원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이제 가족요양은 2만 원, 가족요양 90분은 3만 원 그대로 두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기타 수당을 이번에 넣지 않겠습니다. 그냥 영원하겠습니다. 기타 수당 받는 분 많지 않으니까. 그리고 휴일 가산 옵션을 1.5로 하는 게 정상이지만 이렇게 주는 데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현실적으로 0.5배로 하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최저시급 말고 추가적으로 0.5배로 더 준다는 거예요. 휴일날 근무를 하면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올해 최저시급이 1,320원이에요. 그러면 그것의 0.5배는 얼마냐? 5천 얼마죠? 5,150원? 아마 요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1,320원에다가 5,150원을 합하면 얼마? 아이고 제가 암산이 좀 안 돼가지고 대략 한 15,000 몇백 원 되겠죠. 그러니까 휴일날 근무를 하게 되면 15,000원 얼마로 계산한다. 1시간. 예. 그렇게 일단은 해놓고 0.5 해놓고 이제 이걸 저장을 누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경우가 3시간인데 잠깐만요. 지금 달력을 1월달로 해놨으니까 2월달로 바꿀게요. 2월달 바꾸고 여기 수급자 1에 3시간으로 바꾸겠습니다. 3시간. 가장 일반적이니까. 그리고 3, 4, 5등급이니까 중증은 아니죠. 여기다 체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농어촌 지역 가산이 적용되는 것이 많지 않으니까 여기도 체크를 안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달력이 와가지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한다고 합시다. 그냥. 예? 일주일에 6일 근무를 한다 치고 그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3시간씩 다 입력했죠. 그런데 일부 어떤 날은 2시간밖에 안 했다.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가세요. 올라가서 이거를 3시간에서 2시간으로 바꿉니다. 2시간을 바꾼 다음에 2시간만 일한 날을 선택을 하세요. 10일 날 그리고 19일 날 그리고 25일 날 이렇게 누르면 어때요? 시간이 원래 3시간으로 입력되었던 것이 2시간으로 바뀌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처럼 유동적인 분, 근무 시간이 유동적인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2.5시간을 했다. 그러면 또 다시 와서 2.5로 바꾸세요. 2.5만 그러니까 2시간 반만 일한 날이 한 번 정도 있다. 금요일 날 그러니까 2월 6일 날 우리 지금 3시간 됐죠. 여기를 딱 체크를 해보세요. 그럼 2.5시간으로 바뀝니다. 어때요? 아주 간편하죠. 자, 이 상태로 보면 이제 총 세전 금액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제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지난 영상에서는 이 중증 가산 수당에 대해서 잘못 계산이 되어 있었어요. 뭐냐면 시간으로 잘못 계산됐습니다. 그래서 몇몇 분들이 댓글로 뭐 좀 이상하다 라고 이제 해서 제가 들여다보니 정말 이상한 거예요. 뭐냐면 이거는 횟수로 해야 되는데 시간으로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증 가산수당은 하루에 한 번씩만, 예? 그러니까 하루에 예를 들어서 3시간 이상 근무를 했으면 중증 가산수당 6,000원이 딱 하루에 한 번씩만 나오거든요. 근데 지난번 제가 영상에서는 시간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과도하게, 예, 수당이 좀 많게 계산이 되어서 몇몇 분들이 좀 이상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여러분들이 이제 이쪽에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아주 세세한 부분들을 잘 잡아주신 것 같아요. 덕분에 제가 이제 이 어플을 제대로 정상적으로 정확하게 이제 만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중증 가산수당으로 한번 다시 한번 계산해 볼까요? 그러면 다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일단은 다 지우고 나서 이번 달 기록을 다 지워볼게요. 예, 일단 지우고 중증 가산수당을 보여드릴 필요가 있으니까 자 4시간씩 1등급이나 2등급 어르신 대상으로 일한다 그러면 여기 체크해 줘야겠죠. 자 그리고 월화수목금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일을 하면 중증 가산수당이 이제 붙겠죠. 지금 중증 가산수당이 붙는다면 몇 번이나 붙을까요? 자 여기 보시면 총 64, 24회 24일 동안 이제 계산이 돼야 됩니다. 진짜로 그렇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여기 이제 중증 가산수당 보겠습니다. 여기 24일로 돼 있죠. 바뀌었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시간으로 됐다가 너무 액수가 많았는데 지금 제가 이걸 고쳤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리하게 잘 저한테 얘기해 주셔가지고 이걸 바꿔놨습니다. 그랬더니 중증 가산수당이 14만 4천 원이 붙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휴일 가산수당도 12시간 계산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런데 이분은 나이가 60세가 안 되니까 사회보험도 공제되고 장기근속 장려금은 13만 원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이제 공제되는 걸 빼고 나면 92,640원 이렇게 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실수령액은 140만 4,007원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여기 나왔죠. 계산 결과를 전국 또는 지역 평균과 비교하고 싶다. 그러면 이걸 누르시면 돼요. 방금 이 금액 있죠. 이 금액이 전국적으로 다른 요양보호사들이 받는 금액과 비교해서 나는 어느 정도 받는지 알고 싶다. 그러면 이걸 누르시면 돼요. 자, 이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뜨죠. 연습용이나 희망 월급으로 한 게 아니라 진짜 본인이 받고 있는 월급으로 계산한 것이 맞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만이 나중에 정확하게 계산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지역을 선택해야 됩니다. 자, 지역을 울산 한번 해볼까요? 울산. 그리고 시군구. 시군구는 중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구. 여러분들이 사는 지역을 이렇게 체크하시고 비교 결과 보기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상세하게 뜹니다. 예, 보겠습니다. 26점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본인의 실수령 월급은 140만 4,007원 방금 전에 계산했던 금액이 그대로 나오죠. 그러나 지금 전국 평균은요. 이것은 이제 그동안의 그 과거의 어떤 데이터 결과값입니다. 그런데 중구 평균은 없어요. 지금 안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울산광역시 중구에서 이 앱에서 계산한 사람이 50명 이상은 돼줘야 돼요. 50명 이상은 돼줘야 이게 중구 평균이 나옵니다. 예, 지금은 나올 수가 없어요. 이해 되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본인의 월급이 본인이 사는 지역에서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러니까 본인이 사는 지역 요양보호사들이 받는 월급과 비교해서 나는 좀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적은지 이걸 알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는 지역, 그러니까 시군구, 시군구 내에 요양보호사분들이 최소
50명은 이 어플을 다운받아가지고 사용을 해봐야 이게 정확하게 나옵니다. 예,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이 나왔고요. 그리고 본인의 월급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나이가 58세로 해놨잖아. 그래서 왜 이만큼이 나오는지 설명을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경력과 장기 근속 장려금이 왜 그렇게 나오는지를 설명을 해놨어요. 예, 그리고 포괄시급과 일반 방문 요양도 왜 그러한지, 왜 이 금액이 나오는지를 설명을 쭉 해놨습니다. 가족 요양은 없었잖아요. 방문 먹을 것도 없었으니까 그냥 영어로 나옵니다. 그리고 중증 가산 수당이 왜 14만 4천 원이 나오는지, 휴일 가산 수당이 왜 6만 1,920원이 나오는지 이런 것을 쭉 설명해 놨습니다. 그러니 이거는 이제 지금 당장은 필요 없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어플을 다운받아서 사용하다 보면 이게 이제 점수가 나옵니다. 종합점수, 전국 대비, 중구 대비,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는 지역 대비 이런 것들이 값이 다 나온 거예요. 어떻습니까? 괜찮죠? 그러니까 이런 상세한 설명 기능까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어플을 꼭 다운을 받으셔야 된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기능이 뭐냐면, 앞으로 좀 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제 유튜브에서 사용 방법의 설명을 드리기는 했으나 좀 어렵다,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리고 까먹었다, 자꾸 까먹는다, 그러면요 이걸 누르시면 돼요. 사용 방법 영상으로 보기를 딱 누르면요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 놨어요. 사용 방법만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설명해 주는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이걸 보시면 돼요. 어때요? 괜찮죠? 자, 다시 돌아와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월급 계산을 하다 보니까 불현듯 제 채널에 들어가서 영상을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노인요양 365TV 채널 보기, 이걸 딱 누르면 제 채널로 들어갑니다. 예,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보고 싶은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참고사항도 중요한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근속 연차별 포괄시급 나와 있죠. 1년차, 2년차 쭉 여러분들이 일하는 경력에 따라서 최저시급과 그리고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그래서 포괄시급이 얼마인지 쭉 이렇게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내려오면은 근속 연수별 장기 근속 장려금이 얼마인지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 있고요. 그것도 내려오면은요, 여러분들 사회보험 그 공제율이 참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국민연금부터 쭉 이렇게 쭉 설명해 놨고, 이렇게 이제 쭉 보시면 59세까지 또 60세부터 64세까지 그리고 60세 이상, 65세 이상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참고 자료까지 올려놨습니다. 근데 장기 근속 장려금 부담률은 또 달라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나 이렇게 쭉 해놨습니다. 59세까지는요 무려 28.74%나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60세부터 64세는 19.23%, 65세 이상은 좀 줄어들겠죠. 자, 그리고 이제 농어촌 인력수급 취약지역 지원금 5만 원에 해당되는 지역도 이렇게 쭉 제가 이제 실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만약 여러분들이 임금과 관련돼서 어떤 상담이 필요하다 그러면 상담 전화까지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 이 어플을 이제 까는 방법을 알려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서 까는 방법을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스마트폰에서 자 이렇게 생긴 거 많이 보셨죠? 영어로 플레이, 한글로 스토어, 그러니까 요 마크를 찾으세요. 이것을 찾으셔가지고 누릅니다. 그럼 이제 이런 화면이 떠요. 그러면 여기 이제 검색을 해야 되는데 이 화면 하단에 밑으로 가보세요. 그러면 밑에 이렇게 검색이라는 돋보기 모양이 있어요. 이걸 딱 누르세요. 누르면 이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복잡하게 치지 말고 그냥 방문 요양이라고만 딱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요것을 밑에 있는 방문 요양
요것을 클릭해서 밑에 건 하지 마시고 맨 위에 그 방문 요약을 누르세요. 예, 누르면 쫙 뜨는데 그 중에 보시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방문 요약 모의사 월급 계산기. 예? 자, 이것을 누르세요. 그러니까 다른 거 누르지 마시고 방문 요약 모의사 월급 계산기를 누르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뜹니다. 보니까 4,000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죠. 예? 자, 이걸 버튼을 눌러서 다운을 받으면 되는데, 예, 눈치채셨죠? 네, 이것은 유료 웹입니다. 여러분들 무료가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 딱 한 번만 결제하면 그걸로 끝나요. 평생 계속 쓸 수 있어요. 매달 결제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만 결제하면 끝이에요.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자, 4,000원. 여러분들 이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커피 한 잔 값입니다. 그렇죠? 한 번만 결제하면 돼요. 평생 사용할 수 있어요. 뭔지 아시겠죠? 예? 근데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무료로 할까? 아니면 유료로 할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요양보호사님들을 많이 겪어봤지만 무료로 하면요. 관심도와 참여도가 크게 떨어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안 해요. 그냥 공짜인데 뭐. 그리고 그냥 팽개쳐버립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날마다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달에 몇 번씩은 들여다보시면서 이것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이거 만드느라고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예. 일단은 기간만 4개월 이상 걸렸고요. 돈도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막 제가 밤샘 작업을 거의 석 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주 피폐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낮과 밤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만큼 쉽지 않은 과정을 겪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향후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요양보호사분들을 위한 편의 제공을 위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할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제가 이제 그 요양보호사 대상에 어떤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석사, 박사, 그리고 이제 뭐 대학 교수들, 또 연구원들, 기타 등등 엄청 많아요. 아마 이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설문조사에 한두 번쯤은 참여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그런 분들한테 다 연락을 할 겁니다. 이메일 보내가지고 당신들이 연구를 할 때 요양보호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요양보호사 모집을 해줄 테니, 그러니까 이 어플에다가 여러분들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참여자들한테 인센티브를 제공해라. 뭐 기프트 코인이 됐든 뭐가 됐든 뭐 상품권이 됐건 뭐 커피 뭐가 됐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들 몫이거든요. 그리고 연구자들도 그게 그렇게 뭡니까 익숙한 거예요. 늘 해왔던 거니까. 그러면 이 어플을 사용하시면서 부가적인 수입이 많은 수입은 아니지만 그래도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4,000원짜리 어플을 다운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오히려 더 이득이 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지금 의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 수많은 요양보호사분들의 이제 의견을 모아서 국회라든가 청와대라든가 이런 곳에 처우 개선, 또 권리 개선 이런 청원 활동을 할 거예요. 근데 이 어플을 뭐 사용하시는 분들이 적으면 쉽지가 않습니다. 많아야 돼요. 예? 아마도 제가 이제 생각할 때 한 10,000명 정도는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사용을 해주셔야 이게 좀 힘이 실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이 어플에다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는 그런 이제 설문조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뭐 한 1분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 주시면 그걸 갖고서 국회라든가 청와대 또는 뭐 도청, 시청 뭐 그런 곳에다가 이제 청원을 할 겁니다. 요양보호사들을 위해서 최소한 어떤 뭐 처우 개선비라도 지급해라 라든가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이제 주장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어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큰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어플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월급 분석이라든가 또는 뭐 기타 등등 여러분들이 어떤 뭐 궁금한 점들 또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제가 그동안 감당을 못했단 말이에요. 혼자 잘하다 보니까. 그러면 만약에 뭐 지금은 꿈 같은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이 아주 많이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그런다면 제가 하다못해 아르바이트 상담 직원이라도 둬가면서 그렇게라도 상담 코너를 운영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대략적인 생각이고요. 그 외에도 추가적인 다양한 어떤 요양보호사분들을 위한 어떤 최소한의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또는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 연구하고 고민하고 만들어낼 거란 말이에요. 어디서 할 것이냐? 바로 이 어플. 여러분들이 단돈 4,000원 그러니까 커피 한 잔 값 이걸 갖고 다운로드 받아주시는 이 어플 내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당장 4,000원 좀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커피 한 잔 값입니다. 평생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아깝다고 절대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4,000원 이것을 딱 이제 누르면은 밑에 이런 게 떠요. 이제 방문 요양보호사 월급 계산기 4,000원 밑에 하나 0961이라고 떴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저는 제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쇼핑을 합니다. 쿠팡에서 저는 물건을 많이 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스마트폰에 이미 카드가 등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 카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동으로 뜨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쿠팡이라든가 또는 네이버 쇼핑 하여튼 온라인 쇼핑을 해보신 분들은 이미 스마트폰에 카드 등록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그 밑에 이거 좀 잘렸는데 밑에 구매 이것을 딱 누르시면은 이제 바로 여러분들 쿠팡에서 하듯이 뭐 비밀번호 누르고 이렇게 구매가 이루어집니다.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사용 방법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카드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핸드폰 소액 결제 방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카드 방식은 더 이상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쿠팡이라든가 또 뭐 배달의 민족 그런 이제 뭐 온라인 쇼핑을 해보신 분들은 이건 일도 아니거든요. 그냥 누르시면 돼요. 그럼 바로 결제가 됩니다. 예,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이제 하고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비밀번호 누르면 이제 바로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이 동의를 누르면 돼요. 동의를 누르면 바로 결제가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핸드폰 소액 결제로 결제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핸드폰 요금에서 이 4,000원이 이제 추가돼서 다음 달 핸드폰 요금에 정산이 되는 방식으로 핸드폰 소액 결제로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까 여기에 카드가 나와 있는데 이번에는 KT 그리고 전화번호가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드 결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통신요금 형태로 소액 결제 방식으로 결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쿠팡이라든가 뭐 네이버 쇼핑이라든가 또 배달의 민족 이런 온라인 쇼핑을 한 번도 사용을 한 적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마 이게 뜰 겁니다. 이게 이제 소액 결제, 핸드폰 소액 결제가 뜰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누르시면 돼요. 구매를 누르시면 밑에 이렇게 화면이 좀 잘렸는데 누르시면은 이렇게 동의를 누르시면 결제가 진행이 됩니다. 바로.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 이런 게 떠요. 구매 시 인증을 요구하시겠습니까? 항상 요구. 그러면 아주 골치 아파집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막 뭐가 자꾸 떠요. 힘들어요. 그냥 요구 안 함. 이거 그냥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이런 게 떠요. 뭐냐면 뭐 장기 결제 신청하기. 이게 이런 걸 하면은 여러분들 안 됩니다. 이렇게 했다가는 괜히 엉뚱한 데 돈을 써요. 그러니까 아니요를 누르셔야 돼요. 아니요. 뭔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설치가 됩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이 어플이 이제 설치가 되는 그 과정이 이렇게 뜹니다. 설치 중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설치가 되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왼쪽에는 환불, 오른쪽에는 열기. 그러니까 뭐 환불을 하실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행여라도 환불하고 싶으시면 그냥 환불 누르시면 되고요. 열기를 누르시면 여기를 누르시면 바로 이제 이런 어플을 볼 수 있게끔 됩니다. 그러니까 열기를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방금까지는 카드로 결제하는 방법과 핸드폰 소액 결제로 결제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는데 나는 다른 방식으로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많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핸드폰 아까 있지 않습니까? KT하고 전화번호 나와 있는 거죠. 이것을 클릭을 해보세요. 이것을 구매를 누르지 마시고 이걸 누르세요. 이거 KT. 예, 여러분들 뭐 LG가 있을 수 있겠고 SK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뭐 KT 또는 LG, SK 이걸 누르시면은 결제 수단이 뜹니다. 결제 수단이 이렇게 쭉 떠요. 여기 보시면 뭐 네이버 페이도 있고요. 또 카드 추가도 있고요. 아이고 뭐 엉뚱한 이야기 했더네요. 그 다음에 이걸 뭐냐면 자동이체 겁니다. 자동이체. 그리고 토스라는 것도 있고요. 또 저는 모르겠는데 뭐 페이코 코드 등록 하여튼 뭐 다양한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이런 데 편한 걸 쓰시면 되는데 아마 대부분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카드라든가 핸드폰 소액 결제로 많이 하실 겁니다. 아무튼 이제 이 중에서 다양한 방식이 있다 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카드로 하는 게 제일 간단하거든요. 카드가 제일 편해요. 그런데 카드는 왠지 불안해서 핸드폰 소액 결제를 하고 싶다. 그래서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소액 결제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소액 결제를 하려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주변 사람한테, 아는 사람한테 대신 좀 해주라라고 하면서 해봤는데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그냥 짜증나더라고요. 그냥 금방 지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1단계, 2단계, 3단계 뭐 어쩌고 저쩌고 뭘 해라 하면서 막 가는데 장난이 아닙니다. 정신이 없어요.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겨우 이렇게 이제 이걸 올렸단 말이에요. 핸드폰 소유 결제. 그래서 된 줄 알았더니 또 안 되더라고요. 또 무한 반복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겨우 뜨긴 떴어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요 솔직한 말로 여러분들 너무 복잡하니까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하지 마시고 그냥 카드로 하세요. 카드. 예, 여러분들 불안해하지 마시고 앞으로 여러분들 쿠팡이라든가 또 뭐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기타 등등 온라인 쇼핑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나는 나이가 먹어가지고 뭐 나이가 벌써 70이 넘었는데 뭐 이런 거 뭐 어렵게 뭐 배워서 뭐하리? 예? 나는 쉽게 가고 싶어.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근데 제가 그런 분들한테 가르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 뭐냐면 배우시는 게 좋아요. 예? 왜냐 지금 세상이 너무 빠르게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핸드폰 조작 이런 것들을 너무 귀찮아하고 배우는 것을 싫어하시고 그러면 그만큼 시대에 뭡니까 쫓아가기 힘들어요. 예. 요즘 보면은 롯데리아 매장이라든가 뭐 그런 데서 식당 같은 데 보면 이제 대상 사람이 주문받지 않고 키오스크라는 걸 써서 막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배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최대한 자꾸 뭐가 자꾸 뜨네요. 최대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좀 기피하지 마시고 좀 배워보려고 하세요. 그리고 카드 등록하는 거 전혀 불안하실 필요 없다. 예? 한번 해보세요. 주변 좀 젊으신 분들한테 좀 부탁을 하셔가지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액 결제 안 되시면 그냥 카드 결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 깔렸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 아이콘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약간 좀 다르죠? 예, 파란색 동그라미에 방문 요약.
그리고 밑에 방문 요약 월급 이렇게 떠 있어요. 스마트폰에 이게 이제 깔립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걸 누르면 바로 이제 왼쪽에 있는 이 방문 요약 모의사 월급 계산기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도 한번 까시고 잘 사용하시기 바라고 동료분들한테 좀 널리 좀 홍보를 해주세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사는 지역의 요양보호사들 50명 이상은 이것을 다운을 받고 사용을 해 주셔야 여러분들 자신의 월급과 그 지역의 다른 요양보호사들의 월급과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50명이 안 되면 그게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좀 널리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방문 요양보호사 월급 계산기가 드디어 플레이스토어에 지금 이제 출시가 되었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운을 받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사용하시다가 이거는 좀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요. 이걸 이렇게 하면 더 좋겠는데요. 그런 의견들이 있으시죠? 그러면 댓글에 써주세요. 그럼 제가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계속 업데이트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업데이트 시키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쓰시다가 불필요한 점이 있거나 그런 뭐 어려운 점이 있거나 그러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